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시행을 불과 8시간 정도 앞두고 지금 일주일 유예가 된 건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방역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속보로도 계속 전해드렸고요. 내일부터 당장 거리두기 개편이 적용돼서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될 예정이었는데 수도권은 상황이 급박해서 일주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방역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시는지요? 네, 고육지책이고요. 예. 사실 어제 그 수도권에서 650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은 특히 이 확진되는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병상 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절하게 격리를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뭐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예.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이 거리두기 연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앞서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적절하게 격리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까? 예, 사실 그 6월 초순 중순 지나면서부터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 보내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 젊은 층 중심으로 많은 이동량과 사람들 간의 접촉량이 늘어났고요. 이제 그 예.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300명을 훌쩍 넘고 경기도도 200명 중반대를 넘어서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런 갑작스러운 증가 때문에 이 방역팀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 금방 되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예. 문제는 앞으로 이런 확산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여부가 제일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 관련 지표들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미 3차 유행 뭐 이런 데서 많이 봤지만 한 번 예. 이렇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이 방역 완화를 다시 걷어들이고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 3주 이상 시간이 지나야지 확진자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일주일 연기를 했지만 사실 이 일주일 연기를 하고 방역을 다시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늘어난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소시키는 데는 적어도 2,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예. 2주 정도의 연기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주일 연기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방역 당국도 최근에 그 청년층 감염이 상당히 많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뭐 거리두기 개편안을 좀 격상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이제 격상 여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예. 되겠지만 그 전 단계에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접종 완료를 하신 분들이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고 완전히 1차 접종도 못한 사람이 70%인 상황에서 예. 이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거리두기 개편 조금 더 미루는 게 더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 특히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리두기와 관련된 완화를 본격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시행한 시점이 백신 접종률이 50%가 넘어가는 또는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 한참 전에 이런 완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화를 자초한 셈이 됐는데요. 예. 일주일의 시간을 번 동안에 네. 그 완전히 제로 포인트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서 이 거리두기와 관련된 새로운 이 기준을 네.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예. 시작하는 걸로 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신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개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백신 접종률도 접종률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크게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거든요.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그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려점이 좀 큰 것 같죠? 예, 지금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 한두 주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예. 이
발견이 되는 장소도 상당히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초기에 우리가 전파 차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른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은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 강화를 재결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요, 내일부터 WHO에서 사용 승인된 백신을 맞고 입국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가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도 입국자 관리가 일단 1차적으로 잘 돼야지만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재검토가 필요한데요. 네. 지금 외국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상황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라고 했던 나라들에서 아주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그런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자가격리 면제 조치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거리두기 개편안도 그렇고 지금 입국 뭐 하는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도 그렇고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유행 상황도 중요하고 예.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재결정을 해야지만 이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시킨 상태에서 안정적인 그런 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국내에서 지금 돌파 감염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아직까지는 이 돌파 감염 사례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예. 소수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커지는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백신에 의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차단을 위해서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완화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도 긴급히 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거리두기 개편 완화 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